연속적으로 900억 정도, 900억 정도를 매수한 날이 과거 15년 동안 9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번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2010년이죠. 2010년에 1050억을 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외인이. 그럼 이날 기점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급으로만 본다면 외인의 이러한 뭐 매수의 흐름세가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 15년간의 데이터죠. 이거를 사람이 수집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갈 거예요. 스택 코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산중공업 수급 데이터 크롤링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강의는 투자 목적의 어떤 리딩이나 이런 게 절대 없고요. 단순한 검증 및 연구로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웹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리퀘스트랑 뷰티풀 스프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준 것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만 좀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학습을 해볼 거예요. 에는 어떤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포몬이랑 자료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없는 분들도 일단은 따라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뭐 난 알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포몬이랑 자료형 정도는 유튜브 다른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뭐 제 강의에도 나와 있으니 그걸 한번 보시고 넘어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소스를 한번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해봤죠. 이번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종가,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이런 관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태그와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I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페이지가 추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여기 있는 페이지가 어떻게 제작됐는지 어떤 소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그 제작된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띄운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Ctrl Shift I를 눌러서 이 페이지를 띄운 다음에 여기 보면은 Select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Select를 클릭하고 저희 관심 있는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가 바로 알려주게 되죠. 보시면은 우리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언어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페이지도 어떤 이런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난 13,500원을 유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태그와 클래스를 통해서 이 13,500원이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와 클래스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웹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든 코드인데요. 이 보시면은 H1, H2, H3 여기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 중에서도 웹페이지도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H1, H2, H3 뭐 이런 식으로 H1 안에 어떠한 문자들이 들어가 있고 H2 안에 또 어떠한 문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웹페이지가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그는 이 문자열을 바깥에 이렇게 슬러시 모양으로 시작과 끝을 통해서 어떠한 웹 요소, 웹 이미지 요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들은 이런 태그들과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다수가 입력 가능하게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 요 코드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 보시면 H1 이 위에 보이시죠? 파이썬 실전 프로그래밍 입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라고 보이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H1 태그로 감싸져 있었고 밑에 있는 것은 또 H2, H3 이렇게 각각 태그로 감싸져 있었는데요. 이 태그가 H1이냐, H2냐, H3냐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의 크기가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한 예시지만은 이런 식으로 태그는 밖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이 어떤 텍스트의 디자인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도 마찬가지 어떤 속성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이 태그와 클래스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sp.findAll 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이 findAll이라는 함수는요, all이라는 함수는
앞에 태그 명과 뒤에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내가 속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태그는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보시면 태그가 td 태그라고 돼 있고 뒤에가 이 클래스가 num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td 쉼표 num으로 한번 불러와 보고 이것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프린트 했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위에 데이터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위에는 이렇게 어떤 텍스트들, 우리가 필요 없는 텍스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밑에는 조금 더 바로 이 결과는 안 나오지만 13,500원이라는 결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숫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3,500원이라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포문을 사용할 건데요. 이 포문은 이런 리스트, 웹에 존재하는 형태의 자료형이 이런 데이터들이 리스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데는 포문을 씁니다. 그래서 포문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for I in 이걸 똑같이 넣고요. find all 이게 전체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total data set이라는 하나의 리스트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한번 이것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data set append 해서 i.getText를 하면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자료들이 리스트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 리스트 형태의 자료가 하나씩 이 i라는 변수로 할당돼서 이 i의 getText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이 전체의 토탈 데이터 셋에 더해서 계속해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네. 아까 전에 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어떤 텍스트 데이터들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다시 한번 13,500원이 확실하게 좀 잘 보이죠. 그 아래의 종가 1050원도 보이고 그 아래에 있는 종가 12,850원도 잘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 어떤 규칙성에 대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13,500원은 이 전체 데이터 행 중에 12번째 행에 처음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에 걸쳐서 8번마다 반복되는 형태 또 아래 12,850원 이것도 역시 8번 이후에 반복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13,500원에 대해서는 12번째 한번 보자고요. 12번째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12번째 리스트 중에 12번째 13,500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8번이 더해진 20번째 행에 역시 20번째 리스트에 13,050원 그 이후로 또 28번째 리스트에 12,850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사용해서 in range 사용해서 12번째 시작점부터 이 전체 행까지를 이 전체 토탈 데이터 셋의 전체 리스트만큼까지 가는데 이것을 8번째씩 띄어서 반복해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전체 중에서 이 가격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price 데이터 셋을 또 빈 데이터 셋을 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데이터 셋 append 라고 해서 토탈 데이터 셋인데 토탈 데이터 셋에 i번째 12번째 시작되는 게 i니까 토탈 데이터 셋에 12번째를 먼저 할당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을 건너뛰어서 실행을 하게 되니까 20번 토탈 데이터 셋에 20번이 더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격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크롤링 하는데 이거 좀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주식 데이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다른 데 데이터들을 이걸 이제 크롤링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데이터들을 크롤링 하는 것은 뭐 간단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또 찾아내야 되고 이 규칙성을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이 작업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어렵지만은 익혀두시면은 다른 페이지 크롤링은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종가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전체적인 종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도 다 가지고 와봐야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이 첫 페이지의 종가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웹이 구성된 요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태그와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태그와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을 해도 동일한 클래스와 태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존재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건 좀 옛날 자료예요. 12월 11일이죠. 이렇게 파악을 해서 포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보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한번 극복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관 매매량 그리고 외국인 매매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쭉 나열하고 이 끝에 맨 뒤에 198번째 페이지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엑셀에 나열한 것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상당히 고비인 것 같아요. 오늘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갑자기 이렇게 훅훅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강의를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종적인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배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매량 역시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바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번 강의까지 끝까지 통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또 최종적으로 맨 뒤 198번째 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 것으로 확실히 만드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가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순매매량을 198번째 페이지까지의 전체 데이터를 받을 형태의 자료로 출력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정말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